자, 28번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 개수입니다. 마지막에 묻는 거 보시면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중에서도 F4가 짝수일 확률을 물어봅니다. 결국 조건부 확률이야. 그치? 자, 일단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데 A가 B의 약수이면 FA 역시 FB의 약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1과 2를 비교하자면 F1, F2는 1이 2의 약수니까 F1도 F2의 약수여야만 해. 그러니 대소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F4와도 관계가 이와 같이 처리가 될 거고, F1은, 자, 1은 3의 약수니까 당연히 F1도 F3의 약수 관계 만족해야겠다. 맞죠? 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가보자. 자, 일단 공역 자체, 정역 자체가 1, 2, 3, 4입니다. 그러면 F1 기준으로 양쪽 F1 끌고 있으니까 F1을 케이스 분류의 기준으로 잡고 1, 2, 3, 4일 때 따져보면 되겠네. 자, F1이 1일 때부터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자, 일단 F3은 어떠하다? 1, 2, 3, 4 다 와도 돼요. 1은 1, 2, 3, 4의 약수니까. 그죠? 그래서 F3의 케이스 4, C, 1.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F2랑 F4를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여기가 1이 되면 F2랑 F4는 남아있는 1, 2, 3, 4 중에서 2개를 결정해 줄 건데,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낼 건데 안 되는 걸 빼버리자. 자, 그 중에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1, 2, 3, 4 중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서 약수관계가 아닌 거. 그러면 2, 3이던가 또는 3, 4는 불가능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2가지를 빼주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계산해 주시면 4고, 그 다음에 4H2는 그러면 5C, 10 빼기 2에서 그래서 8, 4, 3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F4가 짝수인 거 한번 가보자. 이 안에서도. 자, 그러면 우선 F3은 여전히 4개 중에서 하나 고르기가 될 거고, 이제 2랑 4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F4가 짝수가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전체 아까 요걸 만족하는 10 빼기 2에서 전체 8개 중에서 F4가 홀수인 걸 빼버리면 되죠. 그럼 F4가 홀수인 거 뭐가 있어? F4가 1이 되는 거. 그죠? 1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전체가 1이 되는 경우 1, 2, 3, 4 모두 1로 가는 경우를 빼야만 하고, F4가 3이 될 수도 있겠지. 만약에 여기가 3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1, 3이나 3, 3 추가로 더 빼주면 되겠네. 맞죠? 네. 자, 그래서 이때의 경우의 수는 20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갈 거, 분자에 들어갈 거. 그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F2가 2가 될 때도 한번 가보자. F1이 2가 되었을 때. F1이 2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F4. 자, 일단 지금 요것부터 한번 가볼게요. F1이 2니까 F3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2나 4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 2가지. 자, 그리고 나서 F2랑 F4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F1이 2가 되는 거니까 F2랑 F4 역시 어떻게? 2랑 4 중에서 와야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때 경우의 수 따져주시면 2H2예요. 2, 4 중에서 와야 되니까. 맞지? 자, 그래서 요때 경우의 수는 결국 요거는 3C2, 3이니까 6가지. 근데 이 경우는 생각해 보시면 F4가 짝수인 건 역시 그냥 6가지 다 처리가 돼요. F1이 이미 2가 되기 때문에 F4는 2나 4밖에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쵸? 네. 자, 이제 남아있는 F1이 3일 때. 자, F1이 3이 되면 F3도 무조건 3이 돼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 됐으면 F2, F4 모두 다 3이 됩니다. 그러니 경우의 수 한 가지예요. 자, 그러면 F1이 3이 될 때는 F4가 짝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네. 자, 네 번째. 그러면 F1이 4가 될 때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이 관계를 만족해야 되니까 모두 다 4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자, 일단 F4가 짝수가 되는 건 자동이지. F1이 4고 전체가 다 4로 가는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최종. 일단 부모에 들어가는 것, 즉 가족권을 만족하는 건 여기 32가지. 그리고 여기에서 6가지.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고 경우의 수 한 가지. 그래서 2가지.
자, 그 중에서도 F4가 짝수인 거 여기에서 20개. 그 다음에 여기는 6개 그대로 들어오고 여기는 F4가 짝수가 불가능했고 여기는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여기 분모가 40, 그 다음에 분자가 27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상황 분석 좀 한번 해봅시다. 수직선 위에 점 A가 올라가 있어요. 점 A가 올라가 있는데 자, 주사위를 던져서 어떻게 이동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4 이하가 나오면 그러면 6개 중에서 1, 2, 3, 4 그래서 3분의 2의 확률로 플러스 1 이동해요. 플러스 1 이동하는 확률은 3분의 2. 자, 그 다음에 6이 나오면 5 이상이 나오면 즉 3분의 1의 확률로 마이너스 1 방향으로 이동해요. 이때의 확률은 3분의 1. 자, 이 시행을 무려 16,200번 반복합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니까 당연히 독립시행을 16,200번 반복해요.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항분포가 떠오르겠네. 그치?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플러스 1 이동하는 횟수를 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항분포 따라갑니다. 전체 시행 횟수는 16,200. 자, 그때 확률은 3분의 2의 확률로 플러스 1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평균 한번 구해보자. 평균은 둘이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곱해주면 1800 계산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분산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NPQ 여기에다가 16,200 곱하기 3분의 2에다가 다시 3분의 1 곱해주면 돼. 여기에 3분의 1 곱해주면 되죠. 네.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3분의 1 곱해지기. 그러면 3600 처리가 되네. 맞지? 자, 그래서 충분히 시행 횟수가 크기 때문에 사실 이 이항분포를 가지고 어떻게 근사를 해줄 거다? 정규분포로 끌고 갈 거다. 그러면 평균이 1800.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당연히 60이 되겠지. 분산이 36,000이니까. 되죠? 네. 자, 이렇게 따라갑니다. 자, 이때 점 A의 위치가 5,700 이하가 되는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서 구하면 돼요. 네. 자, 그러면 A의 위치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지금 이 X는 뭐냐면 플러스 1 이동한 횟수야. 그치? 자, 그래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자, A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1 이동한 횟수 자체를 B라고 설정해 주면 A 플러스 B가 토탈 우리 몇 번 던진 거예요? 16,200번 던진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위치 자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일 때는 플러스 1만큼 가고 B가 발생할 때마다 B번 발생한 거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위치 자체를 A 마이너스 B가 돼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A 마이너스 B가 5,700 이하가 되는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A에 대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 그러면 B 대신에 16,200 빼기 A라고 설정을 해 주시면 A에다가 마이너스 16,200 거기에 마이너스 A 해준 게 이게 5,700 이하가 될 때. 그쵸? 네. 자, 그래서 정리 이 A가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16,200이 되니까 이항해 주면 21,900 계산이 되네요. 따라서 자,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지금 5,000 그 수직선상의 위치가 5,700 이하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A의 범위로 설정을 해주시면 이게 지금 2 나눠주니까 1950 이하가 될 때로 가주면 되겠다. 그죠? 자, A가 결국 우리 이 사건이 발생한 횟수인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 식은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네. 자, X, 즉 A가 일어난 횟수 자체가 1950 이하가 될 확률. 그죠? 네. 자, 그래서 평균이랑 표준 편차 다 아니까 표준화 해줍시다. Z는 1950에다가 1800을 빼주시면 150. 거기에 평 빼 시나 시그마 나눠주자. 60. 그러면 이 값은 2.5예요. 그쵸? 네. 그래서 Z니까 평균이 0인 표준 편차, 표준 정규분포에서 2.5 이하가 될 확률을 물어봅니다. 그쵸? 그러니까 0.5에다가 자, 정규분포표로 가보자. 0.494 더해주면 되겠네. 0.494. 따라서 자, 답이
994가 되는데, 자, 정수로 맞추기 위해서 1000을 곱해서 답으로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답은 994가 답이 되네요. 네. 자, 30번 한번 볼게요. 흰 공이 4개가 있고 검은 공이 4개가 있습니다. 자, 3명의 학생 A, B, C에게 다음 규칙에 따라서 남김없이 나누어 줄 거예요. 가를 보시면 A라는 친구는 공의 개수가 0 이상 2 이하니까 아예 안 받거나 1개 받던가 2개 받던가. 자, 그 중에서도 학생 B는 받는 공의 개수가 2 이상이래요. 그러면 0개나 1개를 받는 케이스는 불가능. 자, 그래서 케이스 분류 기준은 A 기준으로 한번 삼아보자. A가 우선 공을 하나도 안 받는 경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흰 공 4개, 검은 공 4개가 모두 다 B, C한테만 가는 거죠. 그래서 자, B, C 두 사람한테 똑같은 흰 공 4개, 그 다음에 B, C한테 똑같은 검은 공 4개를 나눠주는데, 자, 나 조건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중에서 B가 아예 안 받던가 1개 받는 경우를 제껴주는 거야. 그러면 B가 아예 안 받는 경우는 나머지 이 8개 공을 C한테 다 줘버리면 되니까 그때 경우수 1가지. 만약에 B가 1개를 받는다라고 생각해주면 흰 공 받던가 검은 공 받던가. 그쵸? 네.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H4 그러면 5C4 5 곱하기 5 거기에다 빼기 3 그러니 전체 22가지가 있겠네. 그쵸? 네. 자, A가 하나도 받지 않을 때. 자, 두 번째 A가 1개 받을 때도 한번 가보자. A가 하나를 받을 때. 자, 일단 A의 경우의 수는 2가지가 있습니다. 흰 공 받을 수도 있고 검은 공 받을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일단 2를 곱해주고, 만약에 A가 흰 공을 뽑았다면 그러면 흰 공은 이제 3개가 남았고 두 사람한테 나눠주면 돼. 2H3.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흰 공을 뽑은 거면 검은 공은 4개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으니까 B, C한테 검은 공 4개가 나눠져 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안에서도 학생 B가 공을 아예 안 받는 그 1가지 경우, 아니면 학생 B가 흰 공 하나나 검은 공 하나를 뽑는 그 경우까지도 빼줘야겠지. 아까 빼줬던 거. 그치? 자,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러면 2에다가 곱하기. 자, 그러면 요거는 4C3, 4. 그 다음 요거는 5였죠. 거기 빼기 3이야. 그러니 20 빼기 3, 17에 2를 곱해주니까 34가지 처리가 됩니다. 됐죠? 네. 자, 이제 A가 2개 받는 경우. 자, 한번 가보자. A가 2개. 자, A가 2개를 받는 경우는 같은 색깔로 2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다른 색깔로 하나하나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남은 공의 개수가 달라지니 쪼개서 가야겠다. 그치? 자, 만약에 A가 검은 거 하나, 흰 공 하나를 뽑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A가 하나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각각 3개씩이 남았어. 그치? 그래서 2H3 남아있는 흰 공 3개를 두 사람에게, 그 다음에 남아있는 3개의 검은 공을 두 사람에게. 근데 그 중에서도 B가 0개 받거나 하나씩 받는 그 3가지의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 여기 4C3 그래서 16에다 빼기 3이니까 13가지네요. 그쵸? 네. 자, 이번에는 같은 색깔로 2개를 뽑을 때를 한번 가보자. 그러면 흰 공 2개일 수도 있고 검은 공 2개일 수도 있어서 일단 2를 곱할게요. 만약에 흰 공 2개를 가지고 간 거면 흰 공은 남은 게 이제 2개야. 그래서 2H2. 자, 이때는 검은 공 그대로 4개가 유지가 되어 있어요. 2H4죠. 자, 거기에서 또 B가 아예 안 받거나 하나 받는 3가지 경우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C2, 3이 되고, 그 다음에 2H4는 5C4니까 곱하기 5. 그쵸? 그래서 15 빼기 3, 12 곱하기 2에서 24 처리가 되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끝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답 내고 마무리합시다. 그럼 22에다가 플러스 34에 거기에 13에 24. 그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56에다가 그다음 이렇게 더해서 37. 그러니 전체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러면 3에다가 93. 이 답이 되네요.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구평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확통선택 제자 여러분들은 이번 국보 자체가 좀 난이도가 쉽게 나와서 원점수 등급 컷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적이 오르는 친구들은 그것대로 또 자신감 충전해서 그 자신감 가지고 수능 때까지 끝까지 가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이 원점수 등급 컷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성적이 떨어진, 등급대가 떨어진 제자들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좌절하지 말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짧은 인생, 사실 긴 인생, 뭐 아무튼 그렇게 지내보니까요. 끝까지 열심히 끝까지 달려내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적당하게 달리고 끝을 뭐 맺은 게 아니라 끝 맺음을 당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99%예요. 그러니까 전체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들고 뭔가 이게 맞나 싶지만 오히려 밀도 있게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수능까지 며칠이 남아있든 잘 보시면 특히 엔수하는 학생들은 잘 알 겁니다. 진짜 끝까지 밀도 있게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정말 소수고요. 그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내요. 대부분은 뭔가 공포감에 스트레스에 아니면 현실 도피에 오히려 뒤에 후반부를 적당히 달리고 진짜 끝맺음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얼레벌레 결승전에 가는 친구들이 거의 90%가 넘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죽을 것도 없고요.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구모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건 너무너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 생각들 그거 사실 틀렸어요. 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달려나가는 밀도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끝을 맺는 그 1%까지 되셔도 진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기적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기죽지 말기.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점수를 수능에서 만들어냅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